코스피와 코스닥이 대폭락 후 다시 한 번의 대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히 커지는 시대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드디어 8월이 왔는데요. 7월달 내내 얻어터지던 증시 하락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을지,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쭉쭉깨 주식 내일 급등주 주식 사이클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한 번의 외국인들의 10조 이상의 순매수, 반대로 이 개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개인들은 7월 29일부터 지속적인 반대 매매가 이어지면서 결국엔 개미가 털려야 증시가 반등을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2026년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죠. 결국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누가 받았다? 결국엔 메이저 수급이라 볼 수 있는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 도합해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내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항상 개미는 털려야 되는 것인가? 개미 털기 그만 당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도 왜 개미 털기는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지 이거를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다음에 당할 거야 안 당할까요? 다음에는 그래도 덜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최근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시장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큰 이 구간, 이 매물 구간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매물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내면서 다시 한 번에 밑꼬리를 크게 차익 거래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매도 이후에 매수세로 가담하면서 다음 주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투매를 만들고 레버리지를 이탈시키고 그리고 인버스까지 해서 하락에 베팅했던 개인 투자자들까지 마찬가지로 털면서 선물 옵션 투자하는 돈까지 전부 다 청산을 시키고 다시 시작이 되는 시점이 딱 신기하게도 8월 3일 월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의 본격적인 방향의 변화는 이제 8월 3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8월 달의 수급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박스에서 움직이면서 등락을 거치다가 다시 한 번의 중간 선거 이후에 급등을 할 것인지, 이제 아니면 혹은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해서 다시 한번 밑꼬리까지 하락을 해서 대공황처럼 올 것인지.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바로 이제 이 박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은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가장 커졌던 시기가 어디죠? 거래량이 가장 커진 건 바로 26년 2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가장 커고 거래대금도 컸고요. 거래대금도 극도히 컸던 게 이제 올해 5월, 6월 마지막 이 고점을 만들었던 지점. 네, 여기에서 이제 거래대금은 가장 컸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고점 거래량 대비 이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거래대금이 커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개미들을 털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런 거래 대금을 다시 한번 만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한 번에 기존의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그럼 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 없는가가 앞으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방향성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행보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반등 이후에 지금 모든 주체가 최근 FOMC에 주목했던 이유도 깜짝 금리 인상을 할 줄 알았는데 인상을 안 했죠. 영국과 미국, 일본도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또 인상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모든 주체가 지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신과 하방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지금 이제 불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시장이 상방으로 무조건 갑니다, 하방으로 무조건 갑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관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8월 달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8월 달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든지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이 이제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와 관련된 금융 정책을 펼치면서 다시 한 번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같이 진행이 된다면은 수급 개선에 따라서 실적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뭐 별다른 변화 없이 또 외국인들이 그냥 뭐 개미 턴 다음에 올려놓고 또 개미가 사면 또 털고 이런 형태로 또 개수익 갈 수 있는 정책들의 변화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8월 달에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도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미들은 다시 한번 본전에 오면 본전 심리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또 최근처럼 정말 어이없는 펀더멘탈은 멀쩡한데 변동성과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B2와 그와 관련돼서 반대 매매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8월 달에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고 8월 달의 방향에 따라서 남은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의 변화가 너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9월, 7월은 그냥 시장에서 두들겨 맞았던 달이었다면 8월부터는 반등의 여력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인 것인가 아니면은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대세 하락으로 전개되는 그 방향의 결정이 될 수 있는 8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7월보다 8월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20년도 여러분들 상승장에서도 신규 개인 투자들의 60%, 전체 개인의 42%가 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상반인데도 최근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잦은 매매와 수수료, 그리고 처분 효과, 수익 발생 시에 조기 매도하고 추세 추종을 따라가지 않는 전략, 그리고 손실 종목을 장기 보유하면서 손실을 회피하는 이 세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장에도 손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투자 심리가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비용으로 작용이 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장에 나오더라도 내가 물린 종목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손실의 고통은 수익보다 2배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가겠지 이런 희망회로를 작동하면서 마이너스 50%, 60%, 70%, 80% 묵은지처럼 되고 여기도 최근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물타기를 계속한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추세 추종이다. 추세 추종. 네, 앞으로도 추세가 다시 상승장 이후에도 하락장 이후에도 반등장 이후에도 다시 한 번의 주도 섹터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안에서 추세 추종이 정답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실험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수익을 조기 확정했을 때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하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손실하는 종목을 매도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본전 심리의 함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손실로 기결이 된다 이런 실험도 있었고 오징어 게임 같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의 2배, 3배 ETF에 빠르게 돈 벌려고 30-40% 미국 증시의 한국 개인 투자인 0.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변동성에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일반 ETF로 배당주를 모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좋은데 레버리지, 인버스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와 관련된 레버리지 투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나요? 오히려 롱을 걸든 숏을 걸든 다 털면서 내려갔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ETF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차라리 현물을 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배당주를 장기적으로 모으실 분은 그렇게 모으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 그냥 작은 이익의 10%의 즉각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이기 때까지 수익의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무한 물타기 장기 보유보다는 기계적인 손절매 그리고 정해진 리스크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뉴스 테마 이와 관련된 내러티브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추세선 차트에 기반한 투자를 통해서 매크로적인 부분과 같이 결합해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의 극대화를 낼 수 있다라고 최근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추세 추종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바로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거의 몇 프로 올랐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 그냥 단순만 보더라도 뭐 1500% 이상 올라왔는데 이 1500%가 올라가면서 좀 과정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여기에서 저점을 찍었을 때가 이제 20% 정도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구간들, 이 조정을 거치는 구간들 저점 대비 뭐 16%에서 최대 뭐 20% 정도 조정을 항상 이렇게 만들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 대비 저점까지 거의 3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조차도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오면 뭐 최근에는 고점 대비 거의 뭐 50%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10배가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꼭 주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추세 추종을 뭐 제가 아까 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차트로는 이거 20% 빠졌는데 보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현대무백스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도 그냥 각오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다 얘기하실 거예요. 25년도 돌아가면 이때 내가 진짜 물량 다 모아가지고 진짜 올해 다 팔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에서도 고점을 만들었고 저점을 만들었을 때 이런 조정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24% 조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또 고점을 만들면서 조정을 거치죠. 근데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차트에서 34% 정도 조정을 주고요. 이것도 20%씩 조정을 그냥 계속 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지죠?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근데 이런 10배가 가는 종목을 우리가 템버거라고 하는데, 이런 템버거 종목을 가는 종목들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50%까지의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급등을 시키면서 10배를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도 연구를 정말 많이 했겠죠. 많이 하면서 이제 발견한 방식이 바로, 지금 좀 차트가 뭐 지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파란색 점선과 그리고 주황색 선, 네, 이 두 가지의 선을, 두 개의 선을 돌파를 하면은 추세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추세의 선을 깨면 추세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대무백스도 아까 보시다시피 25년도에 발생을 했잖아, 25년. 그럼 이때 보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추세선,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동시에 올려놔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게끔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호가 나왔죠? 신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뜨면서 이게 신호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추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봅시다. 자, 깨지 않으면서 계속 가죠. 깨지 않으면서 계속 갑니다. 그쵸? 깨지 않으면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근에 깨진 지점 어딜까요? 깨진 지점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사서 아까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사가지고 끌고 가면서 추세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이런 감에도 나오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물타기를 할 수 있겠죠. 물타기.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구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추세를 깨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물타기를 하면서 가다가 추세가 깨는 지점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전략을 펼쳤을 때 이게 수익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몇 프로 수익이다? 이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576%까지 수익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에도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점이 어디예요?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돌리면 신호가 나옵니다. 신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두 개의 추세를 깬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쫙 봤을 때 깬 지점이 최근이었죠. 네. 근데 금요일날 좀 다시 돌리면서 추세를 바꿔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가 깨진 지점 매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럼 나 여기서 고점에서 사서 여기 고점에 여기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게 몇 프로 수익입니까? 네, 435%라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만 수익을 내도 수익 매도에 확보를 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손실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상장 폐지까지 손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가야 이제 내가 내린 선택이 아니라 결국엔 타인에 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양조를 드리지만
손실은 정해진 구간에서 수익은 극대화시켜야 된다. 손익비가 맞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뭐였죠? 바로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과 깬 지점이 여기죠. 그리고 다시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점과 깬 지점, 돌리던 지점과 깬 지점, 돌려놓고 급등 이후에 깬 지점.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서 팔아도 여기 보시면은 거의 50% 수익이고요. 여기에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하더라도 14% 마이너스. 이게 애플에 14% 마이너스. 물론 여기까지 고점까지 60% 정도 나오면서 고점의 시그널도 나왔지만은 그냥 추세 깨는 지점에 매도했어도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린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12%에서 최대 14%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데 수익을 한번 내면 뭐다? 수익을 하면은 46%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추세가 끝나는 지점까지 이었을 때고 사실상 이런 지점에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추세가 시작해서 추세가 끝나는 지점까지 끌고 갔을 때도 손익비 자체가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제가 최근에도 강조드렸지만 그걸 주도 섹터는 등장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계속 물타기 하면 돈이 없거나 그렇죠? 근데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닌 종목들 끌고 가봤자 보유 기간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게 셀트리온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근데 이 종목 셀트리온도 이제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돌려놓으면 추세 변곡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바이오를 좀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때 17년도 18년도 이때 여러분들 대북주랑 엄청 많이 갔었을 때랑 20년도 코로나 당시 때 갔었을 때인데 자, 두 개의 추세가 시작되고 깨지는 점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유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유 시간이 이거 얼마나 걸려요? 이거 보시면 몇 년도에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 이후에 추세가 변곡점이 발생이 된 요 지점까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하더라도 우리 추세에서 그냥 수익 내고 끝내는 건데 계속 몰려있으면 이게 몇 년이에요? 거의 18, 19, 20, 2년 반 이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형태로 가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왔는데 그냥 본전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니까 내가 산 데가 꼭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한테도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강한 고점을 만들었을 때가 언제죠? 20년도죠, 20년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점이 어디였죠? 여기였죠. 깨진 점은 어디죠? 여기였어요, 여기서. 근데 요 이후에 지금 보이지도 않죠? 20년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기간 가격 조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정말 오래됐죠? 네. 그 4, 5년을 기다려서 다시 고점, 전고점 갔는데 이때 또 매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전고점 물려있던 자리가 또 추세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추세를 돌린다고 하면은 본전 심리가 또 작용되겠죠? 이런 지점에서 분명히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왔을 때 본전에 매도하면 안 한다.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될까요? 만일 다시 한 번에 돈이 크게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또 손바뀜이 바뀌면서 2차 파동으로 될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게 본전에다 이제 매도했는데 더 가가지고 50만원, 60만원, 노무라증권 얘기하는 60만원까지 가서 야 이게 진짜였구나 사자 했는데 또 그때 고점을 사면은 정말 이 쌍봉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보이시는 뭐 화신전공이라는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보시면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그렇죠? 여기 돌려놓잖아요.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올려놓고 안 깨죠? 네, 안 깨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 대금 자체는 뭐 크진 않아요. 600억 정도 되는데 시총이 뭐 1,300억이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도 좀 하락장인데 추세를 안 깨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추세를 깨려면 여기 주황색 선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화신전공은 깨고 있다 안 깨고 있다? 안 깨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폭락장이면서 증시가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 얘는 여기까지 빠뜨려도 추세를 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거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줄줄 세야 되는데 얘는 여기를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화신전공.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 거. 화신전공 도대체 너는 어떤 종목인데 왜 이렇게 가지 않는 거니? 그때 여기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뭐가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가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이런 데서 냄새를 맡는 겁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는 이제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최근에 제가 설명드린 SPG.
SPG도 지금 보시면 사실상 200선을 깬 상태죠. 여기를 깼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돈이 들어온 자리 이후에 돈이 대규모로 들어온 자리를 버텨주다가 지금 다시 거래량 등장하면서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아까 보여드린 화신전공은 지금 증시가 개박살이 나는데도 거래량이 주는데도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 반대로 SPG도 200선을 깼어도 중요 매물대 라인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매물들을 벗겨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로봇에서 다시 한 번의 주도 섹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걸 차트적으로 우리가 추세 추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추세를 깨지 않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최대한 이제 이런 지점에서 물량을 잘 모았다가 다음 파동까지 또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신전공이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를 한타점 몰빵하기보다는 저라면 제가 설명드린 추세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 종목을 계속 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화신전공에서 이게 지금 보스턴 다이넥스와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이 관련된 바로 로봇 부품 보스턴 다이넥스 수색석 엔지니어를 포함해가지고 기술 인력과 부품 조달 담당자 4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넥스 측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 비공개로 방문했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 공급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세력의 냄새가 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 추종이 화신전공도 계속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으로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때 이미 준비 작업을 서서히 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만 봐서 그렇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아주 IB 투자도 지금 어디서 추세가 바뀌었나요? 이런 지점에서 추세가 바뀌고 추세 깨진 점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다음 파동이 나왔을 때 끌고 가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뭐 160% 이상의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좀 해보셔가지고 좀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추세가 가는 종목이 뭐 한 달, 두 달 뭐 더 이상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야 될 거 뭡니까? 제가 세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추세 추종과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부전을 통해 가지고 단기 수익을 좀 누적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뀐 종목은 추세 추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추세가 바뀐 종목들은 추세 추종을 하는 거고, 사부전은 뭐다? 바닥에서 혹은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사부전 종목 좀 설명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보셔야 될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 금호타이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량의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추세를 꺾지 않고 좀 돌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거래량이 없었던 지점들, 기존에 거래량이 없던 지점들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매물들을 이렇게 저점부터 고점까지 갖고 온 과정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 거래 없죠. 네, 거래가 없는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거래량으로 들어오면서 물량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 이 종목이 24년도부터 뭐 26년 뭐 6월까지니까 거의 2년 내내 변동이 없던 변동을 최근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상한가를 준하게 만들면서 지금 다시 한번 돌려놓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차트를 봤을 때 일봉 차트상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또 삼각수렴 형태에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투자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일봉상에서 종가 매수하면 그냥 오를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반대 매매는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나올 거고요. 시장의 변동을 예상하기 어려울 때는 돌파 매매보다는 제가 설명드리죠. 바로 사부존. 이 사부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수익에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부존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금호타이어 종목인데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게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렇게 파란색 보이시죠? 세력이 관여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럴 때는 눌림목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선 반등 없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세력이 관여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가 이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돈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사부전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기존의 정고점을 지금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세력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세력이 관여했을 때 이렇게 양수값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 번에 분봉 차트 보시면 기존에 돈이 샀던 지점들, 자 이거 볼게요. 돈이 거래량에 들어왔던 지점들의 고점을 지금 계속 트라이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된 형태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바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트라이 하면서 삼각수렴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없는데도 지금 저점을 잡아가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뭐다? 다시 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내기 직전의 차트다. 근데 중요한 건 파동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냥 막 주가가 막 계속 쉬지도 않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런 싼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뭐 거래대금 볼까요? 거래대금이 금요일날 거의 뭐 3천억 터졌죠. 3천억. 네, 시총이 지금 2조짜리인데 거래대금이 3천억이 터졌습니다. 네, 뭐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물론 뭐 1조까지 터지면 너무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장대 항봉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이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가 제가 봤을 때 거래대금 뭐 1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정고점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작정 매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투매존을 이용해서 사부존에서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7,150원인데 6,846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매수는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6,250원 라인 이탈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안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차 매수 안 하면 1차 매수가 된 것만 반등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은 5%에서 10%만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이 금호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좀 정밀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부존에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잖아요. 네,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에 이런 4분전 들어왔을 때 반등 뭐 5%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에 여러분들 파동을 활용해서 수익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호타이어가 도대체 왜 이런 최근에 이런 수급들을 보여주는 걸까? 이런 이슈도 같이 보면 좋겠죠. 자, 그럼 금호타이어 보시면 뭐가 뉴스가 딱 됩니까? 네, 7월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실적의 향후 배당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죠. 실적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주라고 검색해 보면은 최근에 우리 광주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돼서 또 반도체 클러스터 궁금한 부지 결정, 호남 반도체 정책주라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의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과 배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정부 정책,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도 반도체가 주도 섹터인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의 종목이구나. 이 두 가지 격포제를 가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해석했으면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부존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추세가 바뀌었죠.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다시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지금 돌려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면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50%에서 100%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직전의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사부존에서 투매 자리를 공략하여서 5% 10%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또 추세 추종의 전략으로 딱 들어가는 초입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종목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개월 3개월 지나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에 지금 지금 단기적으로 20%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공을 붙여서 200% 30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금호타이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가 일단 제가 두 개의 추세를 깼을 때 이제 여기가 추세가 이탈 지점인데 돌려놓고 있죠. 네, 돌려놓으면서 돈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래도 좀 꽤 들어왔습니다. 1,300억 정도 좀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 이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가 라인 그리고 고가 라인까지 지금 이렇게 매물이 이 매물벽을 다시 한번 저항까지 돌려놨잖아요. 근데 물론 기존에 이제 고점 악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음 주에도 그냥 양봉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매도를 하겠죠. 네,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지금 정말 그래도 가장 빠른 반등의 여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다음에 이런 매물벽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좀만 올라가도 본전 심리가 강해지는 시근이 지금 바로 이런 시장이잖아요. 이런 본전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요새 많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들을 한번 돌려놓으면서 매도한 사람도 있고 매도하지 못한 사람도 여기에 꽉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매물들이 투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제가 세력이라도 그냥 이거를 주가를 빡빡빡빡빡 올리면서 가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갈까요? 네, 올려놓고 쉬었다가 기간 조정의 형태로 주던가 아니면 가격 조정 형태로 추가적인 조정을 준 다음에 올려놓겠죠. 이 두 가지 전략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반대 매매가 많이 여기 적기 때문에 매물벽이 그래도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더 크게 주기보다는 반등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질질질 끌면서 가다가 다시 한 번에 전고점까지의 가능성도 좀 열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온 자리가 어디예요? 음수값으로 돈이 없다가 돈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저는 이 종목 어디서부터 다시 사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2만원 밑으로 1차 매수, 돈이 들어왔던 지점을 다시 한번 리바운딩해서 내려왔다가 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면은 그냥 가라. 돌파 매매는 지금 확률상 좋지 않기 때문에 사부전에서 12만원 밑으로 한번 사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다. 11만까지 오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이때 2차 매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만원 있으면 50만원 이때 12만원 밑으로 사고 2차 매수는 11만원 밑으로 사는 거예요. 2차 매수 좀 안 오면 그냥 1차 매수 50만원간 된 것만 반등에 5% 10%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을 결국엔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을 많이 보면 좋죠. 저도 구독자가 늘고 채널이 성장하면 좋은데 이게 구독자가 나중에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넘어가면 단점 뭐겠습니까? 네.
제 영상 보고 막 똑같이 전략을 짜면 이게 더 괴로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적정, 이게 항상 채널도 많아지면 이게 또 좋지 못한 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적정, 항상 이 주식도 그렇고 적정 수치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뭐 나중에 뭐 2만 명, 10만 명 가면 저도 좋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고 그냥 10,000명 정도에서 뭐 적게는 뭐 5만 명 정도까지만 유지가 되더라도 저는 그래도 제가 유튜브로서 할 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 설명을 드렸고,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금이에요, 현금. 여러분들 현금 잘 갖고 계시고, 아직까지 시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반등장이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폭락장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거나 삼중바닥을 만들거나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에 돌이 들어온 종목들 사부존에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